20년간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퇴직하고 25만 학부모님과 함께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 고민하고 있는 자녀교육 전문가입니다. 문해력 수업 등 문해력 관련 도서만 15권 이상 집필한 문해력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네, 아이의 생각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질문하면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 좀 어려운데 제가 오늘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실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이라는 이름처럼 책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인공 이름은 뭐지? 주인공 직업은 뭐야? 주인공이 방금 어떤 일을 겪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답이 책 속에 있는 질문들 이렇게 던져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질문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질문으로 던지면 또 대답 안 할 수 있거든요. 엄마는 이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든다. 굉장히 용감하다. 너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을 물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 질문이에요. 생각 질문은 책 속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만약에 이 그림책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너는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어? 누구를 그려보고 싶어? 등등 답이 없고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생각 질문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조금 골고루 섞어 주시는데요. 아이가 유하거나 저학년이라서 내용 이해력이 떨어진다면 사실 질문을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이다, 아이가 내용 이해를 잘한다라고 하면 사실 질문을 패스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팁 드리겠는데요. 질문 카드를 한번 만들어 놔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 카드를 한 10장 정도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떤 책을 읽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카드들요.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야? 어떤 책이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너라면 주인공처럼 했을까? 다르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 인물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또 만화로 그린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멋있을까? 이렇게 질문 카드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질문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질문 카드 하나 꺼내서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평소 때 이 질문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질문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읽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문학의 일종인데 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반에서 한 2~3명 이외에는 교과서를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꼭 잘 들으셨다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 비문학이 있죠. 먼저 문학은 읽을 때 항상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좀 집중하셔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글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질문 꼭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문학 글 읽을 때는 꼭 연필을 들고 읽게 하세요. 그래서 핵심 문장 나오면 밑줄 긋고요. 또 중요한 단어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등 밑줄 긋고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표시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에서는 이 개념 설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100이면 100다 문제만 풀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소리내서 읽게 하고요. 읽은 다음에 덮게 하세요. 덮은 다음에 방금 읽은 부분을 말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으로만 보면 그냥 대충 보고 뜻도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읽고
생각해보고 덮고 말로 설명하면 자기의 말로 딱 설명하게 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인데요. 사회를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지문만 읽고 지도, 사진, 도표 이거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읽으라 그러면 줄글만 쭉 읽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회는 이 지도, 그림, 그래프, 사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줄글 속에 있는 내용이 도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미지와 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과학인데요. 과학을 읽을 때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실험을 공부하거든요. 과학 교과서에서는. 근데 실험을 읽고 나서 거기서 아이들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과학적 원리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촛불에 불이 꺼졌어. 촛불에 불이 꺼졌다. 오늘 공부 끝. 이게 아니고 촛불에 불이 꺼진 이유, 과학적 원리가 뭐냐. 아, 불이 타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뚜껑을 덮었더니 촛불이 꺼졌어요 라는 실험 결과를 보고 아, 불을 계속 지피는 데는 산소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소화기는 산소를 없애고 덮어버려서 불을 끄는 원리입니다 라는 실험과 과학 원리와 이 원리를 통한 여러 가지 실생활의 사례들까지 연결하는 것, 그렇게 교과서를 읽어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의 중요성 원래 많이 알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문해력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독서와 문해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즐겁게 많은 책을 읽다 보면요, 문해력의 상당 부분은 저절로 커집니다.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 등등 대부분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적인 것은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독서 습관, 독서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입니다. 바로 영유아 시기, 초등 저학년 시기 때 이때 책을 즐겁게 읽은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이가 책을 좋아할지 아니면 별로 관심 없을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요, 많이 읽히고 어떤 기법을 써서 아이의 문해력을 기른다 이런 생각은 두 번째로 두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읽으세요. 아이 머릿속에 감정이 담겨야 돼요. 아, 나 어릴 때 엄마랑 침대에서 책 읽어줬던 기억이 그게 제일 좋더라. 엄마가 재미있게 막 과정에서 읽어주면서 나를 꼭 끌어안았는데 그때 너무 따뜻했어. 이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독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세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독서, 문해력 공부 연결해서 생각해서 책 읽어주면서 그래서 국어가, 그래서 수학이 나중에 스카이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서가 수단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차적인 결과는 나중에 얻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미리 막 이렇게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의 읽기, 오늘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 읽어주기의 시간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즐길 때 아이도 같이 즐기고 그러다 보면 독서 습관이 자리 잡고 문해력까지 걱정 없이 쑥쑥 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실천하셔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 되기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 콩나물쌤이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